지금 이번 주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공공에 관련된 주택 공급 사업의 내용들이 발표가 줄 이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제 발표됐던 내용들을 토대로 연초부터 됐던 내용이죠. 2월 4일, 2월 24일 이렇게 발표됐던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도심 복합화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관련된 후보지 선정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서 그 지역 개발 사업을 빨리 진행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얼마나 더 이제 실효성이 있고 빠르게 진행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책이 얼마만큼 시장에 반영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와 3080 주택 공급 사업 해서 지난 3월 29일과 31일 연이어 발표됐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1차 후보지 선정은 1월 4일 날 됐었죠. 이건 공공재개발이고요. 공공재개발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흑석이라든가 양평, 용두동, 봉천동, 신설동 또는 현재 그 주변의 강북지역 이렇게 해서 8군데를 지정을 해서 지금 세대수로 늘리고 이 지역의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겠다. 물론 내용은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의 정비구역이고 10년 이상 현재 정체되어 있는 지역들, 10년 이상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지역들을 토대로 해서 입지여건이 상당히 우수한 역세권 중심으로 이제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실제적으로 이제 LH와 SH 공공시행자로 지정이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틀면 나오는 얘기가 LH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현재 이 공기관을, 공적 기관을 믿고 진행할 수 있을지 그게 이제 관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후보지 발표된 내용은 16곳입니다. 16곳에 신길동부터 해서 현재 상계동까지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을 하고 이 지역에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하겠다. 1차 후보지와 또 마찬가지 토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 50%, 조합원 뺀 나머지 50%를 임대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전체 20%는 또 공공임대가 들어가는 거고요. 조합원 분양이 50%, 공공임대가 20%, 그다음에 공공지원임대가 5%, 일반 분양이 25%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후보지를 선정한 어떤 그런 지역들의 개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5월, 6월부터 해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지정을 하겠다. 이게 7월입니다. 이게 올 7월이고요. 그다음 정비계획 수립을 착수해서 10월부터 2022년도까지 시행자까지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까지 이제 이 사업을 쭉 밀어붙이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1차 후보지 8곳, 그 다음에 2차 후보지 16곳, 그러니까 24곳이 되겠죠. 대부분 다 역세권에 위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입지적인 여건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발이 안 됐던 또 민간 참여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수익성이 그만큼 보장이 안 됐던 부분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태까지 10년 이상을 정체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지역에 LH와 SH공사가 얼마나 발빠르게 현재 주민들을 동의를 얻어낼 거며 또 동의를 통해서 개발 사업을 얼마나 빠르게 진행할 것인가, 또 어떤 지역들은 빨리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역들도 있을 겁니다. 그동안 너무 노화되고 자꾸 말만 나오고 진행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다 보면 어쨌든 실제적으로 내가 그 주변에 주택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타협을 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빠르게 또 진행을 시킬 수 있을지 그게 이제 관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3080 주택 공급 사업 계획의 내용이 들어가 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 이게 2월 24일에 발표된 내용이죠. 재개발과 재건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세권 중공업지역 저축 노후단지, 그다음 소규모 정비사업부터 소규모 정비사업은 역세권 소규모 중공업이라든가 현재 그 주변에 노후 주거된 혼재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현재 나누어서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 말씀드린 대로 공공재개발 재건축 들어가 있죠. 거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요게 지금 현재 발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세권과 중공업 저축 노후 요 세 가지 나머지 부분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가, 이 진행되는 지역의 후보지를 발표한 거죠. 어느 지역에 개발을 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그 지역의 후보, 또 후보되는 여건들, 또 그 주변의 기반사항들 여러 가지를 이제 조사한 결과 나온 토대로 해서 결과가 나온 거고요.
전체적으로 21개 구역으로 나눠집니다. 21개 구역이고요. 역세권, 준공업, 저층주거, 따라서 역세권이 9곳, 준공업이 2곳, 저층 주거단지가 10곳 이렇게 해서 21곳이고요. 실제로 금천, 도봉, 영등포, 은평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주거 상입 고밀도 지역, 당연히 전철역 주변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선도사후 후보지 중에 금년 중에 만약에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면은 토지주의 뭐 최고 수익률, 확정 수익률을 보장하겠다. 2월 24일 발표된 내용 중에서 30%, 최대 30%까지 수익률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에서 30%까지 이제 수익률 보장을 할 테니 동의를 좀 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이겠죠. 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빠르게 주택 공급할 수 있게끔 현재 주민들한테 그만큼 협조를 요청을 하는 거고요. 역세권 주거 상업, 주거와 상업 지역의 고밀지구이기 때문에 역세권 고밀도 사업지구와도 같이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천과 도봉, 영등포, 은평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도라든가 현 용도 지역, 공급 규모 이런 것들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준공업 지역, 주거산업과 융합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준공업 지역들이 영등포라든가 도봉구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봉 지역의 준공업 지역들을 일단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도봉 지역의 노후도가 높은 현 준공업 지역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주택을 만들어내겠다. 그렇죠. 그리고 저층 주거지,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고요. 이런 지역도 도봉과 영등포, 은평 이렇게 세 군데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쌍문동과 신길동 지역, 불광동과 또 그 주변에 증산동까지 연결되면서 노후도가 높은 주택들, 현 용도 지역이 1종에서 2종, 대부분 다 1, 2, 3종이죠. 주거지역 1, 2, 3종을 공급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현재 발표된 내용입니다. 21개 구역의 저층주거단지를 발표를 해서 실제적으로 현재 이로 인해서 2만 가구 이상이 더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만에서 3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서울 지역의 집값을 안정화시키는데 조금 더 크게 보탬이 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현재 선도 후보지 21개 구역에 평균 사업 효과를 보게 되면 용적률이 어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추가 분담금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현행의 용적률은 142% 평균인데요. 민간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최대 269%까지밖에 못 올리는데 이거를 3080 사업으로 진행시키게 되면 380%까지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역세권 제외해서 279%까지, 역세권 뺀 나머지는 279%까지 올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현행 사업 대비 238%가 용적률이 높아진 거고요. 거기에 기존 사업, 민간 재개발이 진행됐을 경우에 대비했을 때 111%가 상승을 했다. 그만큼 용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실제적으로 주택 공급량은 그만큼 더 늘어난다라는 내용이 들어갈 테고요. 세대수도 당연히 세대수가 늘어나죠. 용적률이 늘어날 테니까요. 582세대를 현재 민간 재개발을 하게 되면 보통 854세대 정도 되지만 이거를 1195세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대비 2.5배, 기존 사업 대비 1.4배가 증가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우선 공급액, 실제적으로 추가 분담금이 얼마나 되느냐 봤을 때는 추가 분담금 비율이 75.1%에서 실제로 63.9%대까지 떨어진다. 현 지주들이 부담해야 될 부담금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60.9%가 90.5%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29.6%가 증가한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손해볼 일이 없기 때문에 참여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도표 상황만 보게 되면 굉장히 그림이 좋습니다. 그래서 세대수 늘어나고 용적률도 늘어나면서 실제적으로 또 내가 부담해야 될 금액도 줄고 거기에 따라서 시대 차익도 볼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만들어지겠지만 이것들이 LH와 SH공사의 공적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수익을 따라갈 수 있는 조건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민간 재개발을 했을 때보다 수익률이 더 높으냐 안 높으냐. 이거는 민감하게 토지주들이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 재개발 사업을 했을 경우에 수익률과 또 현재 공적인 어떤 LH와 SH공사가 현재 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었을 경우 단순 비교를 했을 때 용적률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걸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수익률이 생기느냐, 얼마만큼 돈이 남느냐 라는 걸 계산할 겁니다. 그랬을 때 그만큼 따라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요. 더욱더 중요한 거는 LH와 SH공사가 현재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믿고 이거를 진행할 수 있을까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080의 사업 주요 일정은 7월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도 7월까지 이제 예구 지정을 관련된 내용을 이제 민간 제안과 통합 공모 결과를 해서 예구 지정까지 끝내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자체 제안을 2차, 1차 해서 3차까지 발표를 하고 지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하는지 또 들어봐야 될 텐데니까 또 주민들과 또 현재 협의를 해서 주민 협의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 개발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발표됐던 공공재개발과 3080 주택 복합 사업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역세권 개발 사업은 맞고요. 역세권이 아닌 지역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역세권입니다. 그렇지만 사업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 방식, 기존의 방식이기 때문에 토지주가 소유권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소유권은 그대로 토지주가 갖고 있는 거지만 3080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 납입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 기간 동안에 LH공사에 소유권을 넘겨줘야 됩니다. 소유권이 없는 상태죠. 소유권을 넘겨주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 반환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는 당연히 공공단독 또는 공공조합, 공동 이렇게 되겠죠. 현재 그렇지만 3080 같은 경우는 공공이 단독을 합니다. 공공이 단독을 하고요. 조합이 사실상 크게 어떤 입김을 작용할 수가 없는 조건이고요. 공공이 단독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공공기업 같은 경우는 조합원 분양분 제외 50%는 공공임대, 공공지원임대, 지분형주택을 넣어야 됩니다. 이거는 공공재개발 사업이고요. 3080 사업 같은 경우 기존 세대의 1.3배 이상 건축을 하고 전체 20~30%는 공공자가나 공공임대로 돌리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정 부분의 공공임대주택은 만들어내야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사업성 같은 경우는 확정분담금, 관리처분 시 확정분담금, 현재 확정된 분담금이기 때문에 향후에 더 올라갈 일은 없다는 얘기고요. 이제 3080 같은 경우는 확정 수익률이죠. 말씀드렸던 30%의 어떤 토지를 납입했을 경우에는 확정 수익률을 지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적률 완화는 실제로 거의 다 똑같이 120% 정도 법정 상한 용적률의 최대 120%까지 올릴 수 있다 보여지고요. 별도 특례가 없는 기부 체납. 그렇지만 3080 같은 경우는 토지 면적의 15% 이내로 현재 기부 체납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절차는 당연히 간소화시켜서 사업 시행 계획 통합 심의를 통해서 빠르게 진행시키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개발 사업인데도 내용 자체가 다르죠. 약간 다르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개발을 꾸준하게 끝까지 마무리를 짓느냐, 이게 공공재개발. 또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주느냐, 이건 3080 주택 도심 복합 사업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공공기관의 신뢰성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를 얻기도 쉽지가 않을 테고요. 주민 동의가 한들 최대 30% 정도 수익률을 토지주가 그만큼 만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재개발을 참여, 민간 기업을 참여시키지 않으면 실제로 수익률을 높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보완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대안이 좀 나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리하겠습니다.